지난 시간까지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투부정사는 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아주 많이 쓰이니까 꼭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끝까지 듣고 투부정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구문을 정복해 봅시다. 투부정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품사를 아는 것이다. 영어의 모든 단어에는 품사가 있다. 그리고 각 품사는 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우리말은 조사나 어미를 통해서 그 단어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 등을 알 수 있다면 영어는 위치를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하고 그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water가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고,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고,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이다. 명사일 때는 물, 동사일 때는 어디에 물을 주다, 형용사일 땐 물이 담긴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영어 문장의 원칙 중 하나는 하나의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동사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동사가 아닌 단어들이 있다. 움직이다를 예를 들어보면 움직이다는 동사이지만 움직이는, 움직이기 위해, 움직이는 것 등은 동사 움직이다에서 나온 단어이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동사가 다양한 품사로 변형이 되는지를 배우고 각각이 어떤 품사를 가지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부하자. 이것이 동사의 변형표이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동사이다. 즉 원형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 과거형, 진행형, 수동태, 완료형만 동사이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 과거 분사형, 투부정사형은 동사가 아니다. 이것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아울러 현재 분사형이 명사로 쓰였을 때도 공부할 것이다. 위치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명사의 위치는 어디고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고 부사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빠르게 각 품사가 올 수 있는 자리를 정리하자. 영어 문장 자리의 제일 기본은 주어, 동사, 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둘이다. 이 두 문장 모두 중심은 동사이다. 동사 앞으로는 주어만 나오고 동사 뒤에는 보어 또는 목적어가 나온다. 한 문장에서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다. 반면에 명사는 여러 곳에 갈 수 있다. 첫 번째 자리는 주어 자리이다. 두 번째 자리는 목적어 자리이다. 세 번째 자리는 보어 자리이다. 명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가 더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다. 만약 두 개가 있다면 그중 중심 명사를 찾아야 한다. 기본 문장 자리에서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곳은 보어 자리 하나이다. 여기까지가 기본 문장의 구조에서 각각의 품사가 갈 수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영어 문장의 뼈대가 된다. 이 양상한 뼈대를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와 부사이다. 앞에서 뼈대를 구성하는 명사와 형용사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말인 형용사와 부사도 정해진 위치가 있다. 보어로 쓰인 형용사를 제외하고 꾸며주는 말인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의 앞에,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도 다른 부사의 앞에, 동사를 꾸며줄 때는 동사의 앞이나 뒤에, 또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문장의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위치한다. 이제까지는 단어 수준에서 보았는데 투부정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서 한 품사로 취급되는 구이다. 구의 종류는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투부정사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부사적으로 쓰는 경우이다. 부사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자주 등을 표현하는 말이다. 부사적으로 쓰인 투부정사는 부사가 갈 수 있는 위치 중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의 제일 앞이나 뒤에 놓인다.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이다. 예문을 보면 She studies hard to pass the test. To pass the test.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She studies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다. 두 번째 예문은 She arrived early to get a good seat. To get a good seat.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She arrived early. 그녀는 일찍 도착했다.
여기에 동사를 꾸며줄 때 라고 했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과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는 to 부정사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놓일 수도 있다. To pass the test, she studies hard. To get a good seat, she arrived early. to 부정사구가 제일 뒤에 있을 때랑 제일 앞에 있을 때랑 의미는 같지만 영어에서는 강조하는 것을 앞에 놓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강조할 때는 앞에 놓는다. 부사는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형용사를 꾸며줄 때도 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형용사의 앞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어일 때 그렇고 구는 뒤에 위치한다. 이유는 구가 꾸며주는 말 앞으로 가면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든지 긴 것은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해라. 이제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예문들을 보면 She's happy to see you. 그녀는 너를 봐서 기뻐요.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 happy를 설명하는 것이다. Happy to see you.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 형용사를 함께 외워두면 좋다. Ready to go. 갈 준비가 됐다. Hard to explain. 설명하기가 어렵다. Surprised to hear. 들어서 놀랬다. Excited to meet. 만나서 신난다. Afraid to tell. 말하기가 두렵다. Proud to be part of the team. 팀의 일원이 돼서 자랑스럽다. Heavy to carry. 들기에 무겁다.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형용사의 앞에 부사가 위치할 수 있는데 very heavy to carry. 들기에 너무 무겁다. 그런데 이 부사가 to가 되었을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Too heavy to carry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너무 못못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부정의 의미가 된다. to 구문처럼 따로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구문이 있는데 enough to 구문이다. 뜻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그렇다. 예문을 보면 warm enough to swim. 수영할 만큼 충분히 따뜻하다.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 상자를 들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enough의 위치는 다른 부사들과 다르게 꾸며주는 말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to 용법과 enough to 용법은 중등과정 필수 문법 사항이니만큼 잘 알아두자.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경우를 끝냈다. 이제 형용사로 쓰인 경우를 보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어떠한 명사인지를 설명한다. 형용사가 단어일 경우에는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는 구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 뒤에 가야 한다. 예문을 보자. She has a lot of work to do.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work를 꾸며주어 할 일이 된다. 즉, to 부정사가 어떠한 명사인지를 말해준다. 어떠한 일, 해야 할 일. Snacks to share. 어떤 간식, 나눌 간식. Team to help us. 어떤 팀, 우리를 도와줄 팀. Pen to write with. 어떤 펜, 쓸 펜. Chair to sit on.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어떠한 명사인지를 설명하는 to 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사로 쓰인 to 부정사를 보겠다.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네 군데였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to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놓일 수가 없다. 그러면 세 군데,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주어와 보어 자리에 쓰인 to 부정사는 모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즉, 동사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으로 명사로 바뀌는 것이다.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 is important, 은 중요하다.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come a singer, 가수가 되는 것이다. to 부정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와 주어로 쓰인 to 부정사 둘 다 문장의 제일 앞에 놓이는데 둘을 구분하는 법은 첫째,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to 부정사구는 전체 문장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뒤에 컴마를 쓴다. 그리고 둘을 구분하는 더 중요한 것은 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고 부사는 주요 성분이 아니라서 생략해도 전체 문장은 성립된다. 문장이 성립이 되고 안 되고는 동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보어로 쓰인 경우도 문장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문장 성립의 판단은 동사를 보고 판단한다. 중등과정 교과서에서 다루는 to 부정사가 들어간 주요한 구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it for to 구문이다.
이 구문은 원래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와 같은 것인데 투부정사구가 길어질 때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동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문장이 어떻게 생긴 문장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 가짜 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써주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문장의 뒤로 옮기는 것이다. 두 문장의 해석은 같다. To learn English is important.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it은 지난번 비인칭 주어 it에서 본 것처럼 의미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동사 앞에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써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it for to 구문은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전치사 for와 함께 앞에 써줘서 누가 하는 것인지를 나타낸다. 전치사 for의 의미를 누구를 위해서로만 알고 있으면 이 구문을 해석할 수가 없다. it for to 구문에서 for는 투부정사의 행위자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를 보자. I want to sleep early 에서 to sleep early는 타동사 want의 목적어. 직역하면 일찍 자는 것을 원한다. She hopes to travel abroad 에서 to travel abroad는 타동사 hope의 목적어로 해외여행하는 것을 바란다. I forgot to lock the door 에서 to lock the door는 forget의 목적어로 문 잠그는 것을 잊었다. 초등과정 필수 어휘 중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조금 더 보면 promise to call, 전화하기로 약속했다. plan to open, 열 계획이다. needs to rest, 쉬는 것이 필요하다. learn to swim, 수영하기를 배우다. try to fix, 고치기를 시도하다. 이러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소망 및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 want to, 하기를 원하다. hope to, 하기를 희망하다. wish to, 하기를 바라다. expect to, 하기를 기대하다. 계획, 결심, 약속을 나타내는 동사 decide to, 하기를 결정하다. plan to, 하기를 계획하다. promise to, 하기를 약속하다. determine to, 하기를 결심하다. 동의, 거절, 시도를 나타내는 동사 agree to, 하기를 동의하다. refuse to, 하기를 거절하다. try to, 하기를 시도하다. fail to, 하기를 실패하다.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은 이 외에도 많다. 동명사도 동사의 목적어로 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다. 동사 변형표에서 보면 동명사란 현재 분사형이 명사로 쓰일 때 부르는 이름이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와 마찬가지로 해석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명사가 갈 수 있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갈 수 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차이점은 첫째,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 또는 가능성을 말할 때 쓰는 반면에 동명사는 과거 또는 실제 경험을 말할 때 쓴다. 또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 없는 반면에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쓸 수 있다.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동사들처럼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이 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의 숫자가 더 작으니까 꼭 외워서 써보자.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면 중단, 포기, 연기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 He stopped smoking for his health. 그는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었다. Never give up dreaming.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give up은 두 단어가 함께 쓰여 give와는 다른 의미의 동사로 쓰이는 구동사로 뜻은 포기하다이다. I finished writing my report. 나는 리포트 작성을 끝냈다. They postponed having the meeting. 그들은 회의를 여는 것을 미루었다. postpone과 같은 의미의 구동사가 있는데 put off다. 이것도 동명사 목적어를 갖는다. She quit working at the bank. 그녀는 은행 일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그만두다, 미루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다. 그리고 계속하다는 의미의 keep도 동명사 목적어를 갖는 중요한 동사이다. Keep trying and you will succeed. 계속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Just keep walking until you see the bank. 은행이 보일 때까지 계속 걸어가세요. 자꾸 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불평의 의미가 있다. He keeps losing his keys. 그는 자꾸 열쇠를 잃어버린다. Why do you keep asking the same question?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니? 부정적 태도인 회피, 거절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진다. You should avoid making the same mistake.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He denied stealing the money. 그는 돈을 훔친 것을 부인했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mind는 꺼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정중한 부탁이나 허락을 구할 때 쓴다. mind는 많이 쓰이는 동사이다. 예문을 조금 더 보자. Do you mind waiting for a few minutes?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not smoking here?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겠어요? 부정사는 not smoking 이렇게 동명사의 앞에 놓인다.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을 써준다. Do you mind my sitting here?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Would you mind me turning the TV? 제가 TV를 켜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답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해도 좋다고 말할 때는 no, not at all. 이렇게 부정으로 답하고 네,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yes 라고 대답해야 한다. 또 mind는 상관없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I don't mind walking in the rain. 나는 빗속을 걷는 게 상관없어. She doesn't mind working late tonight. 그녀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는 또 다른 동사들은 이런 것들도 있다. I enjoy listening to jazz music. 나는 재즈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We are considering moving to Seoul. 우리는 서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She suggested going for a walk. 그녀는 산책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He admitted stealing the money. 그는 그 돈을 훔친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있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들은 다 중요하다. 다 외워야 하는데 메가패스로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암기하자. M, mind, E, enjoy, G, give up, A, avoid, P, put off, postpone, A, admit, S, stop, S, suggest. 이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다른 동사들 또는 뜻이 비슷한 동사들만 공부하면 끝이다. 먼저 뜻이 다른 동사들을 보면 remember, forget, stop, try 등이 있다. 예문을 보자. Please remember to lock the door. 문 잠그는 것 잊지 마. 미래의 일을 말할 때 투부정사를 I remember locking the door. 나 문 잠갔던 것 기억나. 동명사는 이미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우산 가져오는 것 잊지 마. 미래의 일. I'll never forget meeting her for the first time.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과거에 만난 사실. We stopped to take a photo of the sunset. 우리는 노을 사진을 찍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 무엇을 하기 위해 멈추다. Please stop taking photos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 사진 찍는 것을 그만해 주세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I tried to move the piano, but it was too heavy. 피아노를 옮기려고 노력했다. 애쓰다, 노력하다. I tried moving the piano to the corner. 피아노를 코너로 한번 옮겨보았다. 시도해보다. 이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비슷한 동사들이다. love, like, hate,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begin, start, 시작하다는 의미의 동사들. It started to rain, it started raining,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continue, 계속하다. He continued to work, he continued working, 그는 계속 일했다.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모든 문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쉽게 알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또 하나 넘어야 할 상과 같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